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혹시 그 교수님은 아까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실력자들은 네. 카타르 같은 곳에 있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네. 다른 국가가 참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이란요. 이란이라는 국가가 참전할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근데 이란이라는 국가보다는 헤즈볼라가 참전할 가능성이 제일 높죠.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 이란은 좀 낮고요. 이란은 왜냐하면 여기서 참전하게 되면 결국 미국과 어떤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란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 전쟁에 참전할 것 같지는 않다. 낮아 보이는데 예. 현재로서는 헤즈볼라 어떤 참전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는 가장 높은 게 헤즈볼라고, 이미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은 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을 하면, 즉 홍해 자기 앞바다에 지나는 이스라엘 선박은 전부 다 때리겠다, 공격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후티는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무장단체, 시아파 세력, 예멘에 있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그 화살의 방향은 이란이나 예멘 후티 반군이나 레바논 헤즈볼라가 다 똑같이 겨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일촉즉발 상황일 때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예. 헤즈볼라 가능성이 높다. 헤즈볼라가 들어가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전쟁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죠. 일단은 레바논 헤즈볼라가 왜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걸까요? 지금 일주일째 계속 교전을 하고 있어요. 아, 실제로 예. 교전 중이다. 그러면 지금 교전을 하고 있는 것과 참전을 하는 것 차이가 크죠. 어떤 차이일까요? 교전은 그냥 티포텐만 하는 거고, 아, 쟤만 날리는 거죠. 네네네. 근데 실제로 전면전에 가면 네.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 비가 쏟아질 거예요. 그 정도예요. 예. 훨씬 무기도 많고요. 그다음 무기 체계도 좋고, 이스라엘에 있는 기간 시설을 다 때릴 거예요. 아모니아 공장, 발전소, 뭐 수도 시설, 공항, 뭐 이런 것들 다 타겟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레바논이 참전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아니요. 헤즈볼라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헤즈볼라 차원이죠. 그게 어떻게 차이가 다른 걸까요? 레바논을 보통 우리가 국가 내 국가라고 해요. 헤즈볼라를. 국가 내 국가. 국가 내 국가. 국가가 있지만 그 안에 또 다른 국가가 있어. 그것도 레바논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그렇죠. 인정을 하고 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헤즈볼라는 레바논 국가의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어요. 국가의 어떤 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죠. 레바논이 그 전에도 그러면은 뭔가 정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부가 있는데 정부의 어떤 능력이 헤즈볼라라는 무장단체에 비해서 레바논 정규군이 헤즈볼라 무장단체보다 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헤즈볼라가 사실상 더 위에 그렇죠. 있는. 일종의 국가의 무력, 원래 국가라는 것이 무력을 독점하는 것이 국가의 하나의 본성인데, 여기서는 헤즈볼라가 훨씬 더 강력한 무장단체에서 무력을 독점하고 있죠. 그러면 그냥 헤즈볼라가 우리 전쟁한다 그러면 그냥 국가 전에서도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경쟁력이 그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헤즈볼라도 어디선가에 자금 지원을 계속 받는데 이란. 그게 또 이란. 예. 그러면 사실상 이란은 자기네가 간판 걸고 참전하는 건 아니더라도 네. 하마스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예. 헤즈볼라 우회적으로 지원을 간접적인 하면. 참전이죠, 쉽게 말해서. 근데 그것도 미국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알죠. 미국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 가능성은 낮지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다. 헤즈볼라를 공격할 수 있다. 미국이요. 예. 헤즈볼라를 뭐 군인이 들어가지 않고 네네. 좀 항모 전단이 와 있잖아요. 아, 그렇죠. F-35 띄우면 얼마든지 그 정도는 뭐 날리죠. 그러면 일단은 시나리오가 헤즈볼라의 참전. 네. 그러면- 헤즈볼라 참전하기 전에 일단 지상군이 들어가야 돼요. 아, 지상군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가자지구로 들어가면 들어가면 헤즈볼라가 분명히 자기가 무슨 조치를 한다고 했어요. 헤즈볼라는 무조건 예. 근데 어디에서 가자에서요? 아니면은 가자는 아니고 아니죠. 그냥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공격. 북부니까 이스라엘 북쪽에서 뭘 공격을 하겠다는 거죠. 아, 가자지구 뭐 예, 들어올 필요도 멀어서 없이. 못 오고, 예, 북부에서 하면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대응 수준은 어떻게 되고, 그게 잘못 가면 결국 전면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전면전이란 이제 미국이 레바논을 아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의 전면전. 아, 그러니까 두 개의 전선이 되는 거죠. 하나는 남북, 하나는 북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시작을 하면 가자지구 지상전만으로도 골치가 아플 건데 네. 헤즈볼라랑도 레바논 헤즈볼라랑도 싸워야 되는 거고 이란도 견제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거의 한 또 어디입니까? 또 뭐 한 세 또 방향으로 그렇죠. 시리아. 아 시리아. 네. 보시다시피 시리아에서 여기에 또 이란 이란이 지원하는 친이란 시아파 무장 단체들이 있어요. 예. 시아파 그렇죠? 무장단체. 예.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혁명 레바논. 수비대도 가 있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도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팔레스타인 조직도 있어요. 또. 그럼 이런 단체들이 이제 이쪽으로 공격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레바논에서 공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르단 옆에 있는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가 있어요. 아, 네네네. 거기서 미사일을 쏘면 요르단을 넘어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어요. 아, 이라크에서. 거리 이상으로. 예, 예. 그러니까 뭐 하나, 둘, 셋. 그또 여 밑에 후티가 있다고 그랬죠? 예, 예, 예. 그러니까 한 너다섯 개 전선, 최악의 경우 너다섯 개 전선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돼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란은 적극적으로 참전을 하지 않더라도 네. 만약에 지상전을 벌이게 되면 이스라엘은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 예, 그 정도. 그 얼마 안 정도가 되네요. 아니라 한 4개 정도 되네요. 물론 이제 뒤에는 미군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네, 네, 네.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될 수 있죠. 예멘이 저기 드론하고 순항 미사일을 2,000km짜리 쏘면 여기 이스라엘 제일 남단 도시 에일랏 여기를 타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에 미국 군함이 그거 요격을 했다잖아요. 후티가 쏜 드론하고 네. 드론하고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을 요격을 했다잖아요. 네네. 그게 이스라엘이 하겠다고 봐야 돼요. 아, 야, 이게 그러면 지상전이 예. 그냥 가자 지구 내에 들어가서 네. 하마스와 이스라엘 군이 어떻게 싸운다 그 차원이 아니네요. 네. 일단 그러면 지상전이 시작이 되면 네. 확전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예, 높아지죠. 이게 지상전이 그냥 지상전이 아니네요. 네. 근데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2014년에 이러지 않았어요. 이 정도까지는 예, 아니다. 예. 그 완전히 지금 상황이 완전히 지금 국지전으로 지금 완전히 바뀌어가는 상황이에요. 네, 한 번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주변에서 이렇게 개입할 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요. 이번처럼. 그러니까 역대급이죠. 모든 게 지금 역대급입니다. 그러면 지상전이 일단은 시작이 되면 안 되는 거네요. 안 되면 제일 좋죠. 왜? 근데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문제죠. 어떤 가능성? 예, 지상전 가능성이 아직도 많이 높으니까 문제죠.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이 막 탱크하고 여러 네. 군사 장비들을 이제 접경 지역에 다 막 그렇죠. 지금 쭉 배치해 놨잖아요. 네네. 그거는 그냥 보여주기식이나 위협하는 용도 이게 아니라 네. 진짜 그냥 사인 떨어지면 들어간다라는 네. 준비 태세로 보세요. 네. 과거에 그렇게 해놓고 안 한 적도 있어요. 그냥 변죽만 올리다가 심리전으로 들어간다 그러고 안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렇죠. 심리전에 끝날 수도 있고. 예, 이번은 근데 경우가 다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네. 지상전 들어갈 때 일단은 미국을 믿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미국이 없어도 들어가요. 아, 그래요? 2014년에도 들어갔잖아요. 미국 없이. 미국이 이제 항모 전단을 갖다 대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때는 좀 이번은 사이즈가 작았고. 헤즈볼라가 이란이 개입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선제적으로 그걸 막기 위해서 항모 전단을 배치했지. 2014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도 됐다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도 다녀왔고 확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지상전은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네.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신호를 강력하게 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인지를 풀어내기 위한 것이죠. 지상전을 완전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연기라는 연기. 연기. 폐기가 아니고 취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상전을 좀 막아줄 테니까 하마스한테 야 빨리 인지를 좀 풀어줘. 좋게 일단은 끝내보자 하는 거고. 네, 네. 그렇게 가능성이 있을까? 이번에 보면은 4명 풀어줬죠 지금까지. 2명씩 2번 풀어줘. 네, 저희가 24일 저녁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24일 저녁 기준으로는 4명 미국 풀어줬어요. 모녀 2명, 이스라엘 좀 여성분들. 연로하신 분들 2명 그렇게. 물론 뭐 한 210명 잡아가서 4명 풀어준 예, 거니까 아직은 멀었습니다만 예. 그건 그럼 하마스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하마스는 이제 풀어주면서 조금씩 풀어주면서 지상전을 연기시키는
전술이고 네.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을 연기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국제사회의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민간인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마스 이미지를 좀 제고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상전 들어오지 마. 아니죠. 연계를 이게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연계를 끝까지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무슨 결단을 내릴지 그건 알 수가 없죠. 더 이상 이제 인질 석방은 없다. 우리는 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210명 잡아가놓고 2명 이렇게 하면 네. 이스라엘이 내년에도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 끌기용일 수도 있는데 네, 이스라엘이 참다 들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미 비용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비용이요? 예. 지금 예비군 몇 명을 소집했어요? 아 이스라엘. 네, 34만 명을 소집했어요. 예. 계속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예. 누가 먹이고 누가 재우고 누가 다 합니까? 경제적으로 타격이 커요. 이스라엘도 네, 네. 그러면 이걸 빨리 들어가든 접든 포기를 하든 접든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그 해주셨던 말 중에 저는 조금 의아했던 게 미국이 하지 마라고 해도 단독으로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시작할 수 있다. 그거는 주변국 거의 4개국과 동시 전쟁을 감안을 하면서도 들어간다라는 건데 네. 그게 미국이 반대하는데도 네.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해야 된다면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모든 것을 미국이 뭐 찬성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마스에 대한 억제력이 완전히 지금 무너졌어요. 하마스에 대한 억제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장벽이 깨졌잖아요. 이제 하마스가 너무 커졌다. 그렇죠.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무서웠기 때문에 공격을 하고 싶어도 못했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심리적 장벽이 사라졌어요. 이번 그러면 공격을 계기로. 이번 전쟁을 여기서 만약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냥 접어버리면 그렇죠. 나중에 더 큰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있겠네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예. 너무나 커진 공룡처럼 돼버린 저 하마스를 몸집을 줄여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 헤즈볼라나 이란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네, 이스라엘은 이제 종이 호랑이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주면 안 되죠. 이스라엘로서는 고슴도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완전히 뭐 약한 모습을 보이면 중동은 정글입니다. 약한 모습 보이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정글이에요. 예. 뭐 세상이 전부 정글이지만 중동은 더 정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주변에 이스라엘 적들이 다 보고 있는 전쟁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하마스의 테러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향후 이스라엘이 이 주변에 있는 적들이 다 하이에나처럼 이스라엘한테 달려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번에 반드시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 이게 비유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른바 사자가 다른 동물들이 자기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을 때 한 마리 동물을 막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네. 그 공격하는 순간에 옆에서 하이에나나 다른 뭐 표범 같은 동물들이 본인을 공격하러 오더라도 얘를 물어뜯으면서 얘 하나는 죽여야 하는 본인이 물어뜯기더라도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상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한 6대4 정도 된다고 봐야죠. 60% 확률로. 예, 예. 더 높을 수도 있고.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다녀왔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두 국가 네. 해법을 좀 논의를 해야 된다. 네, 네. 각각의 나라로 인정을 하고 독립되어서 그냥 서로 신경 안 쓰고 살 수 네. 있게끔. 네, 네. 그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게 이제 웨스트뱅크는 가능해요. 서한 지구는. 네, 서한 지구는 아까도 말씀 여기는 네, 가능하죠. 거기는 충분히 네, 가능하고. 근데 여기는 그게 힘들죠. 아예 하마스가. 네. 하마스는 단순한 팔레스타인 독립운동 단체가 아니잖아요. 하마스는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마스 앞에서는 네. 공존, 평화가 없다. 네. 정적과의 공존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휴전이에요. 예, 휴전. 네, 장기 휴전. 네네네. 그건 이제 아랍어로 후드나라고 하는데 예. 그런 장기 휴전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이룩할 수는 있으나 이스라엘과의 어떤 영원한 평화, 공존. 뭐 공존 이것도 후드나도 어떻게 보면 공존이니까 괜찮고 평화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동 지역에서는 평화라는 단어 자체가 네, 아예 어불성설인. 그렇죠. 이란하고 이스라엘 관계처럼 어불성설이죠. 그럼 거기 가서 막 그 두 국가 해법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면은 그냥 현실 모르는. 네, 세 국가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 국가, 요르단 가사 안에 팔레스타인 국가, 이스라엘. 혹시 그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중동의 이 이슈를 네. 어떻게 바라고 사우디 있을까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마스 지지한다고 하지 않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걸프 국가들이 대부분 다 제일 싫어하는 게 이란이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슬림 형제단이에요. 하마스의 전신은 무슬림 형제단이에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걸프 국가들은 무슬림 형제단을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 제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를 결코 좋아하지 않는데 아랍권 여론, 그다음에 국내 여론을 생각해서 그냥 규탄을 하지 않지만 팔레스타인을 지원한다라는 그 정도 순에서 모범 정답을 말했다. 하마스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는 네. 모범 정답. 네. 그러면 사우디는 뭐 참전이라든지 뭐 무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뭐 강력한 의지가 안 있는 합니다, 건 거의. 사우디는. 네. 인도적 지원을 하겠죠. 가자 주민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 네, 네. 지금 경제적으로도 이제 중동의 이제 확전이 되면 전쟁이 커지면 네네. 특히 이제 유가라든지 네. 산유국들의 문제 이걸 네. 가장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네. 그 측면에서는 교수님은 좀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헤즈볼라 참전 여부예요. 레바논도 산유국이라서 아니 그게 아니죠. 예. 헤즈볼라가 참전하게 되면 이제 영내 불확실성이 커지게 일이 되고, 커지니까. 예, 일이 커지고 유가 올라가고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이란이 직접적으로 참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참전하는 것만으로도 예, 조금은 출렁거릴 거예요. 한 단계 긴장이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헤즈볼라 뒤에는 이란이 있는 것이고 네네네. 이란의 어떤 또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불안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은 흔들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일촉즉발이 아니라 아까도 레바논 그 헤즈볼라랑은 계속 교전이 하고 있다. 하고 있어요. 근데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전면전만 안 나면 돼요. 근데 전면전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지금도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란이 이 헤즈볼라하고 둘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예요. 결단을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계속 이렇게 잼만 던질 것인지 네. 아니면 하마스를 돕기 위해서 전면전을 할 것인지. 이란이요. 그렇죠. 결정권 이란이 쥐고 있죠. 헤즈볼라도 같이 둘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건 이스라엘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냥 지금 수세에 몰려. 이스라엘은 안 하고 싶어요. 왜 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마스인데. 그렇죠. 이스라엘은 가볍게 하마스랑 전쟁을 하면 되지 두 개의 전선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불리해지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제 헤즈볼라하고 이란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란도 쉽지 않은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란도 딜레마다. 왜 딜레마예요? 참전을 하지 않으면 하마스가 괴멸될 것 같고, 그죠? 참전을 하게 되면 헤즈볼라는 이란에게 최종 병기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쓸 아까운 병기예요. 언제 쓰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을 때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조직이 헤즈볼라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지금 쓰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맞는 것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네. 이란도 딜레마다.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하마스가 사라지면 이스라엘을 견제할 세력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네. 장기로 따지면 뭐 포 하나 잃어버리는. 그렇죠. 근데 헤즈볼라는 거의 차 같은. 그렇죠. 훨씬 나은, 제일 중요한. 그래서 이란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세력이 약해지면 안 되니 같이 좀 지원을 해주고 이스라엘을 계속 견제해야 되는. 근데 지금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일종의 공공의 적처럼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공공의 적인데 그게 많이 깨졌죠 이제. 예를 들면 이스라엘 이집트와 1979년 평화협정을 맺었죠. 네. 1994년 요르단과 평화협정을 맺었죠. 그다음 2020년 아랍에미레이트와 관계 정상화해서 대사관계 회복했죠. 네. 그다음 모로코랑 2020년 때 같이 모로코도 했죠. 바레인도 했죠. 수단도 지금 전쟁 나서 내전 나서 지금 진전이 없지만 하려고 약속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 6개 국가 지금 돼요. 또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랑도 수교를 할 뻔했고.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랑 수교를 할 뻔했는데 이란이 이번에 완전히 어깃장을 놓았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저 으르렁거리고 있는 나라들 빼고는 네. 나머지랑은 그래도 수교를 하면서 네. 조금씩 공공의 적에서는 탈피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막으려는 게 이번에 이란의 작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걸 막으려는 게 이란의 작전이다? 예,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협상을 일시 중단한다 그랬고, 이렇게 전쟁이 커지게 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결국 아랍에미레이트도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했지만 네. 아랍에미레이트도 상당히 지금 부담스럽죠. 주위에 보는 눈들이 많으니까. 아랍에미레이트도. 네, 저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이스라엘과 너는 어떻게 관계 정상화를 할 수 있냐.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약간 그 뒤에서 이란이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이런 맹주들이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는 게 위험하니 그러게 하지 못하게 하기 그쵸. 위해서 사실상 좀 어깃장을 뒤에서 막 그렇죠. 이렇게 본인한테는 그게 완전 불리해지는 거죠. 자기한테는 이거 있을 수 없어, 용인할 수 없어요. 영내 헤게모니를 완전히 빼앗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랑 수교 직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게 네. 뒤에서 그래서 이란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 음모론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 아니라 배우다. 신빙성 있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공공의 적이 됐던 거는 어떤 이유라고 보면 돼요? 그거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니까 아랍 국가들이 일제히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제1차 중동 전쟁이 나서 사실 아랍 국가들과 적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네. 아랍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을 공공의 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줘야 되는데 안 세워주니까. 예.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줘야 하는 건 이제 그들의 인도적인 결정 말고 네. 이것도 뭔가 정략적인 함수가 있을까요? 정략적이라기보다도 이스라엘이 해줘야 하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네. 결국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아랍 국가들하고 관계가 어렵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라도 팔레스타인 국가를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에 세워주는 게 이스라엘로서 맞죠. 왜냐하면 저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를 원래는 이게 누구 땅이었냐면 여기가 요르단 땅이었어요. 1967년 전쟁 전에. 네. 전쟁이 이기고 나서 여기 땅을 안 돌려줬어요. 아, 점령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겼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결국 여기에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업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네. 또 아니요. 이럴 수 국제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 국제법상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고, 이 안에 이스라엘 국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도 없어요. 이것도 국제법상 불법이에요. 근데 여기 한 60만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서안지구에. 그러면 서안지구 사람들이 그래도 가자지구도 같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 그렇게 죽어가는 걸로 보면은 네. 서안지구 내에서 막 뭔가 일어날 수도. 네, 그래서 무장 대원들이 이스라엘 군인이 들어가서 또 교전을 싸웠죠. 서안지구 내에서도. 예. 이스라엘이 또 거기 또 군인들이 들어가서 또 싸웠어요. 교전을 했어요. 거기도 그 자치 단체가 있는 거고요. 자생 무장 단체가 또 따로 있어요. 팔레스타인. 예. 하마스도 있지만 네. 하마스가 더 작은 이슬람 지하지도 있고 그다음에 그들과 완전히 다른 자생 무장 단체들이 또 있어요. 서안지구 내에서도. 예. 거기서도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20년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안지구가 가자처럼 돼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서안지구라고 해서 뭔가 되게 평화롭고 이게 아니라 네. 그 안에서도 뭔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네. 이야, 이게 참 굉장히 복잡하네요. 중동쪽 정세가. 앞으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전쟁의 좀 핵심 포인트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헤즈볼라만 참전을 안 하면 어느 정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민간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사상자가 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없어야 하는 일인데 헤즈볼라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양상은 좀 복잡해지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이 막 수세에 밀리게 되면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항모 전단에서 전투기가 출발해서 레바논 상공을 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헤즈볼라를 때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란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럼 또 이란과 미국 사이가 또 더 그렇죠. 대리전 양상에서 지금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직접 링에 올라오게 되는 정말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인데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촬영하고 온 데서 그 얘기를 했더니 옆에 계시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는 좀 생각하지 말고 삽시다. 그거 계속 거기에 집착하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유가는 $150? 그게 지금 서방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시나리오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또 호르무즈 해협을 또 이란이 막 괴롭힐 수 있으니까 유조선 지나가면 쏘고 뭐 그렇게 하면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죠. 있었으면 안 될 그런 사건이 일이 됩니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트리거 방아쇠가 되는 게 헤즈볼라의 참전 여부. 출발점은 거기다. 그 출발점의 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요거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사실상 제일 중요하게 초점을 둬야 하는 건 저 위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야, 물론 이제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 가지는 않길 바라면서. 예, 정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은데 뭐 확률상 아직 제로는 아니니까 우리가 뭐 아예 없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에 성일광 교수님을 모실 때는 이번 이제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이제 교전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월 24일 저녁에 촬영을 했고요.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